없으시면 교재로 가셔가지고 교재 극한값 구하기 오늘 14페이지부터죠. 14페이지부터 자 14페이지의 질문이요. 14페이지 없니? 14페이지에서 29번 같은 거 잘 풀어내셔야 됩니다. 29번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함수 fx, gx라고 줬기 때문에 식을까 때려놓는 연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14페이지에 29번 같은 거 왜? 31번. 뭐? 31번. 31번 오케이 31번 좀 해석해 세모표 내신 시험에 겁나 잘 나와요 요놈의 식기 31번 좀 해석해 세모표 자 다시 한 번 더 문제 맨 앞에 두 무슨 수라고 나와 있고 두 무슨 수? 함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fx하고 gx 식을 만들어내려고 연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어진 두 개의 극한을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fx 마이너스 다음에 3gx는 1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g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다음 구하고자 건 리미트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3fx 마이너스 gx 다음 4fx 플러스 gx 이거의 극한값 구하여라. 다시 항상 극한 표현이 나오면 가장 먼저 연습하셔야 될 건 뭐를 저 주어진 표현을 모아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이산이 읽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fx 마이너스 3gx는 1.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시작. x가 2일 때 x가 2일 때? x가 무한대일 때 뭐 어쨌든 2fx 마이너스 3gx는 1을 극한값으로 가지고 이거 수렴한다. 다시 정확하게 포인트만 잡아서 다시 해석하면 시작. 2fx 마이너스 3gx는 무한대일 때 1로 수렴한다. 아니야 그러니까 좀 졸지 말할 때 졸지 좀 마. 네. 다시요. 어쨌든 저 표현에서 먼저 잡아내셔야 되는 건 누가 뭐 한다라는 거 수렴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먼저 얘기했었고요. 숫자 1은 굳이 우리는 인지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누가 뭐 한다고 사니야? 2fx 마이너스 3gx가 수렴한다.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이 식이 뭐 한다? 요 식이 요 놈이 뭐 한다? 얘가 뭐 한다? 수렴한다. 얘는 수렴하고 gx는 뭐 하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뭐해? 발산하는데 그렇다면 한 놈은 수렴하고 한 놈 발산하는데 그 다음에 원하는 저 극한을 구하래. 그럼 극한값 구하기는 그래프 당연히 안 될 거고 꼴 판단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네, 물론 뭐 판단한다면 gx 발산하니까 얘 발산하면 이 새끼도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요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그냥 대가 유추만 가능하다는 거지 정확한 표현은 뭔지는 모를 거고요. 그랬을 때 요 놈의 식기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현재 알아 몰라? 몰라. 여기까지 됐니? 그렇다면 그 놈의 식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될 게 얘가 수렴하고 이놈은 뭐 했으니까 발산했으니까 우리 무한대분의 무슨 꼴? 상수꼴을 만들어도 되거든. 왜?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해?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면 항상 수렴하는 꼴을 이용. 가장 첫 번째 기본 풀이에서는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이 수렴하는 2fx-3gx라는 이 수렴하는 꼴을 발산하는 gx로 나누게 된다면
무한대분의 무슨 꼴이 되는 거야? 상수꼴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면 얼마로? 0으로 수렴을 할 거야. 그럼 얘가 제로로 수렴하게 되고 그때 문제 이 주어진 극한에 주어진 수렴하는 제로로 수렴하는 꼴을 보게 된다면 분모가 항이 몇 개고? 한 개고 분자항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얘네들 뭐 할 수 있니? 그렇지, 찢어야겠지. 그럼 얘 쪼개게 된다면 리미트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 곱하기 gx분의 fx 다음 마이너스 3 요놈이 얼마로?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3이라는 건 리미트에서 변수가 x이기 때문에 변수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얘는 그럼 하나의 뭐인 거야? 그냥 상수일 거 아니야. 그럼 상수기 때문에 리미트 바깥으로 그냥 빠져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리미트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 요놈은 리미트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fx 2gx분의 fx 다음 요놈을 싣기 마이너스 3은 제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 이하면 얼마?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3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 결국에 얘는 실수배니까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gx분의 fx가 얘가 뭐 한다?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문제에서 항상 우리가 극한 구하기의 가장 기본 마지막 세 번째 형태에서는 무슨 꼴을 이용해라? 수렴하는 꼴을 이용해라. 그럼 여기서 누가 수렴하게 되니까 gx분의 뭐가? fx가 수렴하니까 그 꼴을 여기서 무조건 뭐하라고? 만들어내라고. 그럼 얘를 만들어내려면 분자, 분모를 전부 다 누구로 나눠도 상관없고 gx로 나눠도 되고 또는 얘만 누구로 나눈 다음에 gx 나누면 다시 한 번 더 gx를 뭐 해줘야 돼? 곱해야겠지요.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가게 된다면 분자 분모를 전부 다 누구로? gx로 나눠주게 되면 리미트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3 곱하기 gx분의 fx 다음 gx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4 곱하기 gx분의 f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요놈을 쉽게 해서 얘가 뭐하는 꼴이야? 수렴해. 얘도 뭐해? 수렴해. 그럼 수렴하면 무슨 연산 가능하니까 수렴하는 놈들끼리? 사칙연산. 그때 나머지는요? 얘네들은 변수 영향 안 받으니까 상수일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되겠지. 그럼 요놈을 쉽게 그대로 갖다 놓게 되면 4 곱하기 얼마? 2분의 3 더하기 1 다음 3 곱하기 2분의 3 빼기 1 하셔가지고 바로 정리하셔도 되고 됐니? 다음 기본적으로는 모든 유형을 다 가려면 거기 나와 있는 식에서 분자 분모를 다 gx로 안 나누고 그냥 원하는 gx분의 뭐를 만들게 되면 fx를 만들면 식변하면 안 되니까 얼마 갖다 붙어? gx 갖다 붙어. 됐니? 다음 마이너스 여기 뒤에는 플러스 뭐 gx 갖다 붙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3 곱하기 수렴하는 꼴 먼저 만들면 gx분의 fx에 식변하면 안 되니까 gx 갖다 붙을 거고요. 마이너스 뭐 gx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인지하셔야 될 연습은 얘가 뭐하는 꼴이었기 때문에 수렴하는 꼴이니까 쟤를 하나의 뭐처럼 받아들여라? 그냥 상수처럼 받아들여라. 다시 뭐처럼 받아들여라? 상수처럼. 됐니? 그럼 얘를 상수로 받아들이게 되면 요놈은 어쨌든 상수 2분의 3으로 우리가 취급하면 되니까 그때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이 누가 공통인 거야? gx 공통이잖아. 그럼 gx 공통이니까 얘를 그대로 뽑아 놓게 된다면 리미트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요놈이 gx 뽑아 놓으면 4 곱하기 상수의 플러스 1 gx 뽑아 놓으면 3 곱하기 상수의 마이너스 1 해서 gx끼리 뭐 하셔도 약분하고 가셔도 되겠죠. 그래도 어차피 결과는 동일합니다. 됐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편한 거 찾아갖고 쓰시는 연습하시고요. 얘가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은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얘까지 같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접근해야지만 29번은 문제 풀어낼 수 있으니까. 표현 이해갔니?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없으시면 15페이지 질문이요.
15페이지 질문 34번이요. 34번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루트 4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분의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하죠.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오른쪽에 온 함수식 쳐다보니까 일단 그래프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그럼 당연히 뭐부터 빨리 확인해야 돼? 꼴부터 확인해야 돼. x 제로로 가고 있으니까 분모는 루트 4에서 루트 4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잖아. 다음 마찬가지로 분자도 루트 1에서 루트 1을 뭐 하는 거? 빼는 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분의 뭐 꼴이 되는 거야? 0분의 0꼴. 그러면 누구 뽑아야 돼? 인수 뽑아야 돼. 그럼 인수가 당연히 x 제로로 가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인수를? x를 뽑아내는 연습이 먼저 되셔야 될 것이고 그 x가 0 되게 하는 그 x를 뽑아내는데 분모 쳐다보니까 루트끼리 뭐 했어? 뺐지. 그럼 뭐 시켜야 돼? 그렇지. 분자도 루트끼리 뭐 했어? 뺐지. 그럼 뭐 시켜야 돼? 그렇지. 얘는 분자 분모 둘 다 유리화야죠. 분자에서도 x라는 인수 뽑아내야 될 거고 분모에서도 인수 뽑아내야 될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분자도 유리화, 분모도 무슨 화? 유리화 하면 되겠지. 그럼 다시요. 됐어? 그럼 한번 해보고 계산 안 되시면 다시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더 없으시면 16페이지 질문이요. 16페이지 없으면 넘겨서 17페이지 17페이지 없으시면 18페이지 18페이지 없니? 18페이지는 54번에서 두 번째 극한 x 어디로 보내고 있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지? 이거 무슨 무한대로 바꾸라고?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서 푸시는 겁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시고 루트 안에 2차식 들어가면 뭐 무슨 식 이용해라?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빨리빨리 풀어내는 거는 그건 연습하셔가지고 바로바로 푸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19페이지도 우리 여기 했었니? 숙제였니? 이거 아니었니? 이거 숙제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지금 섞여 있더라고. 19페이지 숙제였어? 맞아? 그럼 19페이지 질문 56번. 자, 여러분식기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2분의 루트 x 더하기 플러스 a는 b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b분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 지민아 시작.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a가 b로 수렴합니다. b로는 굳이 할 필요 없고 항상 걔가 뭐 한다? 수렴한다. 됐니? 그럼 얘가 수렴을 하니까 이 수렴하는 형태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프는 당연히 못 그릴 것이고 그럼 그래프 못 그리니까 당연히 뭐 판단해야 돼? 꼴 판단해야 돼? x2로 가고 있어. 분모 어디로 가? 2 더하기 a? 분모 아 분모 0. 분모 0 분자는 2 더하기 a로 가지. 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에 있는 2 더하기 a에서 얘가 만약에 0이 아닌 값이면 수렴하니 안 하니? 안 해요. 그렇지. 수렴 안 하겠죠. 당연히 수렴 안 할 겁니다. 0분의 상수가 나올 테니까. 그럼 얘가 b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그 분자에 나와 있는 2 더하기 a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제로가 나와야 돼. 됐어 안 됐어? 그럼 얘가 제로가 나와야 되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2분의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a라는 요놈의 식기의 식에서 어쨌든 a는 얼마로? 마이너스 2라고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수렴한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얘가 분자가 제로로 가면서 0분의 0꼴 나오겠네? 그럼 0분의 0꼴이면 뭐 뽑아내야 돼? 인수 뽑아야 돼. 인수 누구를? x-2를. 됐니? 그럼 x-2 뽑아내야 되니까 분자에 있는 요식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럼 b값 나오겠지. 됐니? 다음. 더 없으시면 자 필요하신 거 정도?
때마다 필기가 안 돼 있다고 너 숙제만 해야 되고 번호 그래. 번호지. 옛날 거지. 노트가 없고. 번호 좀 보자.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번호는 맞아. 4번까지 어? 4번 4번? 그래, 그럼 5번 하면 되죠. 번호 안 적혀 있다니까. 아, 민주 했지. 너도 옛날 거야? 옛날에 그래도 니 필기는 했구나. 문제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마지막. 자, 다 되셨으면 가운데로 씌웁니다. 먼저 토대는 얘를 기초로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뭐 방학 때 한번 쭉 얘기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게 우리가 배우는 정리, 정리라고 해서 나오는 게 총 5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됐어요? 이렇게 총 5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주로 쓰이는 건 3가지만 쓰이게 되니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둘은 굳이 뭐 딱히 잘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걔네들 틀린 경우 거의 없으니까. 됐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이게 진위에서 의외로 실수 제일 많이 하는 지점이니까 요거 잘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개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작아. 됐니? 그 다음 x가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fx의 극한이 뭐 한다는 거야? 그렇지. 다시 fx의 극한이 뭐 한다는 거야? 수렴. 다시 한 번 더. fx의 극한이 뭐해? 수렴. 또 누가? gx도 뭐해? 수렴. 다시 fx 극한 뭐해? 다시 gx 뭐해? 수렴. 여기까지 됐니? 둘 다 수렴해. 근데 그 값이 달라. 그러면 fx가 gx보다 크니까 작으니까 당연히 수렴하는 값 알파는 베타보다 어때야 돼? 당연히 작아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당연히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요 놈의 식기가 작다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등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가장 단편적인 예제를 들어드리게 된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fx라는 놈의 식기는 x분의 1이고요. gx라는 놈의 식기가 x분의 2, 3, 뭐 2나 3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fx는 gx보다 커 작아. x 양수 파트에서 됐냐 안 됐냐? 당연히 작을 거 아니야. 근데 fx의 극한은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fx라는 놈의 식기 극한은 뭐 하게 되니?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 뭐 할 거야? 수렴할 거야. 얼마로? 0으로. 다음 마찬가지로 gx라는 극한도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gx라는 극한도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얘도 뭐 하게 될 거야? 수렴할 거거든. 됐어? 그럼 둘 다 수렴하니까. 근데 그 수렴하는 값이 부등호 관계가 성립해? 아니잖아. 둘이 서로 어때? 같을 수가 있어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에서는 이게 이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값이기 때문에 알파가 베타보다 반드시 작다라고는 때려 죽여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둘이 뭐하는 경우가 같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표현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하고요. 이 샌드위치 정리는 말은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써먹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 써먹게 되냐면 얘는 부등식이 나오고 다시 무슨 식이 나오고 부등식이 나오고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90% 이상이 샌드위치 정리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100%라고 얘기하셔도 무방은 한데 가끔 내신 시험에선 지랄맞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익히시긴 하셔야 됩니다. 됐니?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함수가 3개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이 3개의 함수 fx, gx, hx가 이런 순서의 부등호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옆에 있는 fx와 hx 양 끝에 있는 놈들이 서로 극한이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하겠지. 됐니? 다시 양 옆에 있는 극한이 뭐해? 수렴하면서 그 극한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돼. 두 극한 값이. 됐어? 다시요. 무조건 이거를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이 난이도가 가끔 이걸 꼬는 문항에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물론 거의 없긴야. 근데 가끔 나오니까 이거는 조금은 주의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샌드위치 정리하려면 이런 부등식이 나오는데 양 옆에 극한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지만 같아야지만 성립을 할 것이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낀 놈도 샌드위치처럼 무고로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져 안 가져? 같게 될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왜 그렇게 되냐면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극한값에서 크기가 부등호가 아니라 뭐가 성립할 수 있어? 등호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등호까지 들어가는데 둘 다 얼마로 수렴하니까 알파 수렴하니까 가운데 놈도 얼마로? 알파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익혀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돈하시고요.
자, 되셨으면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연어무식기.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은 다 됐으니까 나올 수 있는 독특한 형태들을 이제 보는 연습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외워가지고 이걸 바로바로 뽑아내면 특히 이 표현이 바로바로 뽑아내면 상당히 좋은데 보통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바로바로 뽑아내는 게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연어무식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시면 그냥 큰 흐름 하나로 합성되어 있는 함수가 나오면 치환을 하시는 게 속편해요. 됐어? 다시 뭐 되어 있는 함수가 나오게 되면 합성되어 있는 함수식이 나오면 무조건 그 합성되어 있는 함수식을 극한에서는 치환을 하셔가지고 알 수 있는 함수 형태로 고치시는 게 그나마 제일 속편합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그 표현들을 한 2개 정도만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먼저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접근을 하시고요. 다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함수 fx와 다항함수 fx와 몇 차 다항함수 fx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구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일단 이 문제의 예제에서 보게 된다면 무슨 함수 fx? 다항함수 fx. 다항함수 하는 말이 나왔다면 뭐 떠올려야 돼? 차수를 떠올려야 돼. 다시 뭐 떠올려야 돼? 차수 떠올려야 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이 지금 주어진 극한을 보게 된다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 플러스.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누가 뭐하니? 누가 뭐하니? 이거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다시 시작. 문제. 김가린. 됐지요? 얘가 뭐 한다? 수렴한다. 됐니? 그거를 보면서 이제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얘를 보시면서 자 봅시다. 만약 fx가 1차 함수라면 그럼 당연히 a는 제로가 안 될 거고요. 그럼 f 합성 x분의 1이라는 식은 표현 이해갔어? 그럼 연어무식기는 뭐라고 표현될 거냐면 x 들어갈 자리에 누구 갖다 넣으니까 x분의 얼마? 1 갖다 넣으니까 연어무식기가 a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b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는 됐니? 그럼 x제곱 곱하기 f합성 x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ax 더하기 bx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표현됐니? 그럼 연어무식기에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정확하게 0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곱하기 f합성 x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건 기초 내용이니까 그대로 일단 보세요. 얼마로? 0 수렴합니다. 맞아 틀려? x 제로로 가잖아.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럼 얘 제로로 수렴할 거야? 그럼 얘 제로로 수렴하는데 얼마로 수렴한다 그랬어? 3 수렴이니까 이건 돼 안 돼? 안 돼.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fx가 만약에 2차라고 한다면 그럼 연어무식기에서 2차 a 당연히 제로 아닐 거고요. f합성 x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a 곱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표현될 거고 x제곱 곱하기 f합성 x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a 더하기 bx 더하기 cx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x가 현재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 중에서도 어디로 가고 있어? 0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요놈의 식기가 x제곱 곱하기 f합성 x분의 1이라는 식을
제로 제로 되면서 사라지면서 얼마? A만 남게 될 것이고 그 A 값이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2차 시니까 당연히 A는 무조건 제로 아니잖아. 네, 됐냐 안 됐냐? 다음 만약 fx가 몇 차라고 한다면 3차 3차라고 한다면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x제곱 곱하기 f합성 x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x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x 플러스 dx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럼 이 놈의 식기에서 리미트 x가 제로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곱하기 f합성 x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보세요. 분모 제로로 가고 얘는 제로가 아닌 값이니까 이건 상수지요. 그럼 0분의 상수꼴이니까 이건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갈 거거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한대고 이거 더하기 b해봤자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야. 다음 요놈들은 얼마로? 0 사라질 거 아니야. 물론 이 무한대가 a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갈리긴 할 겁니다. 됐니? 그럼 어쨌든 이 결과는 어디로?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지. 근데 얼마로 수렴한대? 3수렴한대. 그래서 원래 기초는 지금처럼 무슨 함수가 나오면 다함수 나오면 차수를 떠올리시는데 요 꼴 f합성 x분의 1 이 함수는 x 들어갈 자리에 x분의 1을 갖다 놓는 함수기 때문에 그 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1차, 2차, 3차를 갖고 내서 뽑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걔가 수렴을 했을 때 그 1차, 2차, 3차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 가지고? 얘 가지고 하는 거야. x 뭐 곱했어? x제곱 곱했지. 그럼 x제곱 곱하니까 x제곱을 여기다 곱했다라고 한다는 건 몇 차를 의미한다는 거야? 2차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이게 기초니까. 됐니? 원래 이 모양에서 전부 다 들어오거든. 근데 요거 자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얘를 대부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하기 때문에 기본은 요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무슨 함수 나오면 합성함수 나오면 뭐 해라? 그렇지. 그냥 치환해서 하시라고. 그럼 치환해서 하라는 건 다시요. 자, 요식 읽습니다. 한 번만 더. 이산이 읽어. x제곱 곱하기 fx분의 다시 읽어. x제곱 곱하기 fx분의 다시 읽어. 아이고 또 다시 읽어. x 곱하기 x 곱하기 fx분의 참 우리 산이는 언제쯤 수업 좀 들을까? 읽어 준이. x제곱 곱하기 f 합성 x 됐니? 다시 이산이 읽어. x제곱 곱하기 f 합성 x분의 됐지요? 우리는 fx, x 아닌 놈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기본은 합성이라 그랬습니다. 제발 좀. 그러면 여기에 누가 합성돼 있으니까 x분의 1이 합성돼 있지. 쟤를 무조건 뭐 해버리라고? 치환하라고. 그냥 모르겠으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치환을 하라는 겁니다. 치환하면 당연히 뭐 나와야 돼? 범위 나와야 돼. 자, x가 제로가 아니라 제로 플러스로 가지요? 그럼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양수야.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그럼 0분의 상수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는데 얘 양수고 얘도 무슨 수기 때문에 양수니까 그럼 요 t는 어디로 가겠니? 무슨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식에서 x라는 놈의 식기는 t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지요. 됐니? 그럼 주어진 식 리미트 x가 제로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f합성 x분의 1이라는 요 식은 리미트 변수 t로 치환했으니까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됐어 안 됐어? 다음 x제곱이라는 놈의 식인 얘 제곱하니까 뭐라고 바뀔 것이고 t 제곱으로 바뀔 것이고
다음 요 놈의 식기가 F라는 요 식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안에 있는 놈 치환해서 누구로 바뀌어 있어? T로 바뀌어 있지. 얘가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야. 됐니? 그럼 결국에 변수가 뭐로만 바뀌었어? T로만 바뀐 거야. X가 아니라 T 써도 변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변수가 T로 바뀌었는데 얘가 무슨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항함수면 뭐가 존재해야 돼? 차수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그 식을 다시 보니까 t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t제곱분의 ft라는 이 다항함수가 수렴을 한대. 그럼 꼴 확인하면 분모가 어디로?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지 3으로 수렴하겠니? 무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무한대분의 3수면 당연히 얼마 수렴을 나타내니까 0수렴을 나타낼 테니까. 되냐 안 되냐?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와서 3으로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 얘기는 요 ft라는 놈의 식기도 얘 분모가 몇 차식을 띄기 때문에 2차식을 띄니까 분자에 나와 있는 이 ft라는 함수도 몇 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2차식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서 얘 2차 함계수가 얼마? 1. 그럼 분자에 있는 2차 함계수는 얼마가? 3 나와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ft라는 놈의 식기는 3t제곱이라는 2차식을 반드시 띌 거고요. 됐니? 그러니까 그 얘기 변수 당연히 fx라는 함수는 3x제곱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랑 같아달라? 같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싶으시면 이 내용을 외워서 그냥 바로 탁 발견하는 게 솔직히 가장 좋기는요. 이게 좀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 식자체에서 됐어? 그래서 쟤를 떠올리시는 게 조금 깔끔하긴 한데 저 모양이 도저히 안 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합성되어 있는 식을 그냥 뭐해서 치환해서 그냥 쉽게 보시라고. 그게 그나마 좀 더 낫다는 거야 니들한테는. 표현 이해 갔지요? 오케이, 필기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내용 더 가겠습니다. 아니야, 읽어라. x가 1로 갈 때 x를 제곱 마이너스 1분의 합성 x 나누기 오케이, 그렇게 읽으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 받아들이시는 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 합성 x 마이너스 1이 뭐한다? 수렴한다. 됐니?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은 수렴하면 무슨 꼴을 이용을 하는데 수렴하는 꼴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저기 분자에 나와 있는 식이 f 합성 x-1 합성되어 있는 함수로서 저런 형태를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얘 뭐 하라고? 치환하라고. 누구 치환하라고? 누구 치환해야 돼? 그렇지. 얘 치환하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치환하면 뭐 나와야 돼? 범위 나와야 됩니다. t 어디로 가나요? x1로 가니까 t 어디로 가니? 0으로. 됐지요? 그럼 t 제로로 가게 될 것이고 그대로 정리해주게 된다면 리미트 t가 제로로 가고 있을 때 다음 분자에 있는 건 ft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요. 치환했으니까 ft로 표현이 되고 분모에 있는 건 x-1이라는 거는 얘가 뭐 어쨌든 식 고치면 x는 t 플러스 1 그냥 갖다 넣으셔도 될 것이고 그래서 뭐 t제곱 플러스 몇 t 2t라고 얘를 정리하게 된다면 얘가 얼마로? 4로 수렴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우리는 기본이 될 겁니다. 표현 이해갔어? 그럼 그 식은 당연히 변수는 t를 보나 x를 보나 이 식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2x분의 fx가 뭐한다? 4로 수렴한다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그 얘기 fx가 분모 제로로 가고 분자도 제로로 가야지만 4로 수렴할 테니까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죠? x 인수로 갖는다. 그거 다시 한 번 더 까먹지 않고 요 식 나왔을 때 치환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하시고요.
자, 정돈 되셨으면 다음 이제 칠판 보시되 요 놈의 식기는 예제는 교재에 있는 걸로 풀어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요 유형은 100%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서술형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프까지 그려서 뒷단원인 우리가 연속과도 같이 연결이 되니까 거기까지 같이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거를 대한 먼저 그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보게 된다면 예제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77번으로서 할 거예요. 23페이지 나와 있는 77번을 예제로 보면서 여기는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게 1학년 때 변수라는 놈의 식기는 변하는데 항상 무슨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어? 그렇지. 다시 뭐 한다? 무조건 변수는 뭐 한다? 그렇지. 증가한다. 그거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유형은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몇 번을 해도 안 되고 빨리 깨우친 사람은 한 방에 바로 깨우쳐서 가시는 거니까 그거는 연습은 잘 하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그 새로운 함수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 자,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거기 77번 문제를 먼저 보면서 가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무엇의 개수를 점의 개수를 뭐라고 정의하자? ft라 할 때 거기 밑줄 ft라고 할 때 그럼 여기에 함수 ft라는 놈의 식기를 문제에서 얘기했잖아. 그걸 정확하게 먼저 인지하셔야 된다고. 됐니? 그럼 이 함수 ft라는 건 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와 다음에 누구하고 해? 누구하고 해? y는 누구하고 하고? t하고 해? 무엇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뭐라고 정의한다고? ft라고 한다고. 이 표현을 먼저 정확하게 익히시라는 거야. 됐니? 그럼 이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잡아내는데 이 함수가 정의가 됐을 때 ft라고 정의한 건 결국에 f하고 fx 하면 우리 변수 x 잡았듯이 ft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누가 변수가 되는 거야? 변수가 문자 누가 되겠니? t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변수 t가 나오는 순간 변수는 항상 뭐 하게 되니까? 증가하게 되니까 t값을 증가시키라고. 여기까지는 표현 이해갔어? t값을 증가시키라는 건 t값을 당연히 뭐한 거부터? 작은 거부터 어떻게 하라고? 크게 움직이라고. 표현 됐나요? 다시 뭐한 거부터?
작은 거부터 뭐하게 움직이라고? 크게 움직이라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거기까지를 먼저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얘 교점의 개수 FT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FT라는 함수가 변하게 될 테니까 이 함수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이 함수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식 전체에다가 뭐 씌우니까 절대값 씌우니까 x축보다 어른이 있는 놈의 시계를 아래에 있는 걸 뭐 하셔야 되고 뒤집어 올려야 되고 그 얘기는 먼저 이 안에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몇 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2차 함수를 그려? 그럼 2차 함수 그리면 아래 볼록이의 근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 요놈의 식기가 꼭지점이 0, 마이너스인데 아래에 있는 걸 뭐 할 거기 때문에 뒤집어 올리게 되니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바뀌게 되겠어? 0, 얼마로? 2로 바뀌는 요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 게 이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되겠죠. 됐니? 요거는 우리가 1학년 때 몇 번씩 연습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먼저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려내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이 함수와 y는 누구하고의 교점을 구하는데 t하고의 교점을 구하는데 t가 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수의 역할을 하니까 t를 뭐 시켜라? 증가시켜라. 그러면 가장 모한 값부터 작은 값부터 위로 증가를 시켜라. 그 얘기는 y는 t니까 y 값은 작으면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커지면 점점점 어디로 올라오겠어? 위로 올라오게 되겠지. 그럼 요놈의 식기가 가장 아래쪽에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t가 있다면 이때는 교점이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겨? 그럼 이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빵개가 되는 거야? 그럼 교점의 개수가 빵개가 나오게 되니까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는 건 이때 FT가 얼마가 돼야 돼?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니? 다음 얘를 좀 더 뭐 시키라고? 증가도 시켜? 그랬더니 얘도 교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요때도 FT는 얼마가 되겠어? 0 나오겠지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t 값을 또 어떻게 해야 돼? 증가시키니까 y는 t가 증가한다는 거 계속해서 어디로? 위로 움직여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서 나가다가 교점이 바로 생기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y는 t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즉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교점이 몇 개가 생기게 되겠니? 2개 생길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즉 t가 얼마가 될 때는 제로가 될 때는 이때는 FT가 얼마가 돼야 돼? 2개가 나와야겠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걔보다 T가 더 뭐하면? 커지면 그때는 교점 몇 개로 바뀌어? 그렇지. 요렇게 될 때 교점 몇 개야? 4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FT는 얼마? FT는 얼마? 4. 그러다가 또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Y는 얼마가 될 때? 그렇지. y는 2가 될 때. 그럼 이때는 t가 얼마인 경우가 될 것이고 t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됐냐 됐냐? 이땐 ft가 얼마로? 그렇지. 요거보다 더 커져? 그러면 이땐 ft는 얼마? 2.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모양에 따라서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함수 y는 ft라는 거에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변수가 누구니까? t니까 이게 x축이 아니라 이제 무슨 축으로? t축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됐지요? 그럼 t축으로 바뀌게 된다면 t가 제 아래에 있을 때는 다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이고 0의 값을 쭉 갖고 오게 될 것이고 t가 얼마일 때는 0일 때는 ft가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0일 때는 2 이렇게 값을 갖게 되겠죠. 됐니? 다음 t가 0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ft의 값이 다 몇 개가 나오게 돼? 교점의 개수가 몇 개로? 4개로 계속해서 4개로 가게 될 것이고요. 됐니? 그 4개가 가는 시점이 t가 얼마가 될 때까지는 t가 얼마 될 때까지? 2가 되기 전까지 4개로 갔다가 t가 2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3개 나오게 되고 걔보다 커지면 교점의 개수는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쭉 가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FT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꼭 연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표현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답. 자, 필기 다 되신 분들은 또는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잠깐 문제 문항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62번 하고요. 20페이지에 62번, 다음 63번, 62, 63, 다음 넘기셔가지고 68번 하고요. 다음 74번, 그 다음에 78번. 지금 요놈들 먼저 시작.
1번이 전압선. 너? 첫 번째 식은 뭐? 리미트. 두 번째 식은 계수가 1이야? 최소차는 계수 1이야? 조수 안 줬어. 야, 10까지 다 잡았는데 왜 계수를 안 잡아? 계수 안 알려줬는데. 그건 A 잡고 앞에만 그거 바꾸면 되지. T가 2일 때? T 루트 2일 때? 시간? 다시 0이 안에 실수할게요. T 양수란 말 없습니다. 근데 Y축 대칭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드셔야지. 그래. 그래 보시죠. 지금 거기까지가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연속 여부에 있어. 불연속인 점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와요. 잘못하다가 2개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잘못을 해서 그래서 다 그래서 이게 연속이랑 활 같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연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자, 없으시면 바로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부터냐면 20페이지 질문이요? 60. 2번 몇 차함수? 3차함수 fx가 그럼 당연히 3차함수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돼.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제로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fx가 수렴해? fx 누구 인수 가져야 되니? 다음 두 번째 식에선 fx 누구 인수 가져야 되니? fx 식 잡아. 시작.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곱하기 a x 곱하기 x 마이너스 곱하기 그 다음 ax 오. 그럼 다음 갖다 넣어. 첫 번째 식에 갖다 넣어야지. 이 극한이 인수만 뽑아냈지 극한값 1이라는 거 안 써먹었잖아. 이해 갔어? 계수 안 잡은 줄 알았는데 계수까지 잡았네 얘는. 됐어?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 해보고 막히면 다시 한번 얘기야.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31페이지 질문. 31페이지 없으시면 21페이지 쏘리 21페이지 질문 없으면 22페이지 질문 74번이요. 74번이요. 항상 주의 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수렴하는 놈들끼리 무슨 연산가는? 사칙연산가는. 다음 수렴하면 그 사칙연산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단 나눌 때는 분모가 때려 죽여도 뭐가 되면 안 된다? 0 되면 안 된다. 다음 누가 수렴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기억.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누구하고 누가 수렴하니? FA 더하기 G. 다시 fx 더하기 뭐가? FX 더하기 G. gx가 뭐해? 수렴해. 또 누가 수렴하니? FX 마이너스 G. 얘가 수렴해. 누구 수렴 여부 물어봤어? 리미트 아니 GX. gx 물어봤지. 그럼 둘을 뭐 하면 gx 만들 수 있니? 빼요. 그렇지. 빼면 되잖아. 아. 빼면 되잖아. 즉 그 얘기는 수식으로 만들면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fx 더하기 gx 수렴하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fx 마이너스 gx 수렴하니까 이 수렴하는 두 놈끼리 뭐하면 빼면 됐니? 수렴하면 사칙연산 되니까 빼면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2 곱하기 gx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도 뭐해? 당연히 수렴할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 앞으로 빠지니까 당연히 gx 수렴해야 돼? 하겠지? 다음 니은 누가 수렴하니? gx 수렴해. 또 누가 수렴하니? GX분의 FX. gx분의 fx가 수렴해. 누구 물어봤어? fx 물어봤어. 두식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요. 그렇지, 곱하면 무조건 수렴할 거 아니야. 됐어? 중간간을 안 만들어도 돼? 다시 한 번 더. 디귿 누가 뭐하니? fx GX가 수렴하고 무공 수렴하면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랑 다음 a로 갈 때 gx가 같은지 물어본 거지. 네. 그럼 얘네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얘네들이 어떤 값이 있으니까 같을 거 아니야. fx 뭐 하는 거고 수렴하는 거고 gx 뭐 한다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다시 누가 수렴한다고? fx GX fx 수렴해? 아니요. gx 수렴해?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됐지요? 네. 끝났습니다. 다음. 근데 왜 몰라요? 알아? 알아 그러면? 발레 없어요, 발레. 다시 산이야 발레 드는 습관을 들이면 발레를 찾아내야 되니까 이 발레를 찾아내야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발레들 너네들이 못 떠올린다니까. 나는 만들어낼 수 있어. 하지만 너네는 못 만든다고. 무슨 소린지 이해 안 갔어?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다시 진위 문제라는 건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잖아. 옳다라는 건 그래서 1학년 때 얘기했잖아요. 항상 뭐 해야 된다고. 항상 옳아야지만 우리는 참여해야지만 참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얘가 수렴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알아볼라. 모르겠는데. 다시 fx-gx는 수렴해야 안 해? 그건 해요. fx 수렴할지 안 할지 알아볼라. 몰라요. 알아 몰라? fx 수렴한다고 확신해? 다시 누가 수렴한다고? fx 마이너스 gx. fx-gx가 수렴한다니까? 근데 딴 게 아니라 0이잖아요. 그거는 뭔 상관이냐고. 이게 0 되는 거라. 큰일 났네. 아니 얘가 수렴하는 이게 지금 이만큼이 x에 a로 갈 때 이게 제로로 수렴하는 거랑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수치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 쓰지 말라고. 누가 수렴하는지부터 잡으라고. 얘 수렴한다고 확신해? fx만?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해줬잖아. 수학에서 옳다라고 얘기하려면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산이야. 항상 맞는 거. 항상 옳아야 된다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며.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하잖아요. 딱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딱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항상 저런 문제 나오면 그러면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니들이 편하다니까. 발레를 만들려고 하면 못 찾는다고 너네는 이 수식을 가지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얘기해드렸잖아. 참고진 문항을 볼 때는 발레 만들려고 하지 말고 확실해! 아니면 무조건 웬만하면 모르겠으면 찍는다라고 친다면 확실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거짓으로 찍고 들어가시라고 차라리. 그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참인 걸 아예 외우라 그랬잖아. 안 되겠으면. 도저히 못 찾겠으면. 발레드는 습관을 만들면 안 돼. 이 함수식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이 함수식이 루트가 들어갈지 삼각함수가 들어갈지 분수함수가 들어갈지 정확하게 너 판단하니? 못해. 어떤 식을 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만들 건데?
이해 갔어? 모른다고? 모른다니까? 그럼 그냥 애매하면 다 아닌 거예요? 애매하면 다 아니야. 애매해.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그래서 공부하라고 얘기했잖아. 이해 갔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 편하다니까. 발레 찾기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발레를 네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다 떠올려야 돼. 그 짓은 못한다니까 너네. 그러니까 참거짓 문제의 기본은 항상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됐어?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거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23페이지 질문이요. 23페이지 없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숙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 28페이지까지 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다시요, 몇 페이지까지 해오시라고? 28페이지까지입니다. 화요일 날에는 클리닉도 나가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기본적으로 숙제 빨리빨리 다 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클리닉 숙제 나가요. 그거는 문자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세요.